오징어 게임 2 보셨나요? 봤는데 저는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정재님과 이병헌님 얼굴 볼 때마다 이 노화의 직격탄을 좀 맞으셨구나. 다 50대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관리하신 분보다 더 처참하게 나이 들게 될 거고, 제가 오늘은 좀 차근차근 중요 부위별로 핵심 시술 이후의 유지를 위한 관리까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오징어 게임 2 보셨나요? 네, 당연히 봤죠. 봤는데 저는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왜 집중을 못 하신 거죠? 제가 또 직업이 있잖아요. 제 직업 특성상 작품을 보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주인공 두 분이 나오셨는데 이정재님과 이병헌님 얼굴 볼 때마다 정상급 배우이신데도 이렇게 50대가 되면서 이 노화의 직격탄을 좀 맞으셨구나, 이렇게 되게 슬픈 마음으로 좀 봤고요. 내용에 몰입하기보다는 얼굴의 변천사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겪는 이 노화 라는 이 혹독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리즈 시절 사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비교가 돼서 그 연예인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자, 리즈 시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정재님, 와, 리즈 시절 때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근데 현지 사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만 그런가요? 조금 슬픈데, 또 우리 모두 다 50대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관리하신 분보다 더 처참하게 나이 들게 될 거고, 또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차근차근 중요 부위별로 핵심 시술 그리고 이후의 유지를 위한 관리까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재님은 2021년도에 오징어 게임 1 찍으셨을 때 49세셨고 현재는 52세예요. 3년이 지났는데 2021년도 시상식에서 감독님 저 늙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 잘해서 2편 잘 찍겠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제 매의 눈으로 포착이 된 바로는 현실은 오징어 게임 1에 비해서 상당히 노화된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40대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노화가 좀 가속되지 않나, 이 연예인분들도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식단, 운동, 그리고 기존에 하던 피부과 시술 이런 것들을 답습해서는 한계에 좀 부딪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20대부터 콜라겐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30대부터는 콜라겐이 더 급격히 빠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우리 세포의 섬유아세포, 영어로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녀석을 그래프로 보여준 건데, 40대를 기점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이 섬유아세포의 능력치가 본격적으로 감소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연예인분들은 콜라겐 시술이나 이런 안티에이징 시술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으시기 때문에 보통은 40대까지는 매우 상태가 좋으세요. 그렇지만 결국 5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화가 보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정상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10년 정도 좀 늦게 이제 노화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는 콜라겐이 빠지는 중간중간에 콜라겐 형성 주사 스킨 부스터를 놓았더니 대개 6개월간은 콜라겐 감소가 멈추더라, 좀 유예 기간이 있는 거죠. 즉 그 기간 동안은 피부가 잘 늙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장님,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콜라겐 형성 주사 하면 조금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PD님, 레디어스. 저는 레디어스 전도사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듯이 레디어스는 이제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 시술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한 달 간격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 이제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를 1차, 2차, 3차 백신 맞듯이 좀 시술을 받으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뭐 한 바이알 정도 아주 소량씩만 조금씩만 보충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처럼 콜라겐 감소 속도의 기울기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원래 그래프대로 늙지만 나는 잘 늙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조금 이기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 콜라겐이 본격적으로 빠지는 40대, 50대부터는요. 콜라겐 형성 주사 시술을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을 해요. 이미 기존에 봤던 피부과 시술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기존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울서마지 해마다 반복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 어느 순간 울서마지를 해도 효과가 멈춘 것 같다. 예전에는 우와 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다.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연예인분들, 특히 인지도가 높은 분들일수록 피부과 바꾸는 걸 정말 매우 조심스러워 하세요. 원장님이 바뀌면 부작용 부분에서 되게 우려가 많이 되실 거고 또 얼굴의 이미지 변화 부분에서도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존에 받는 분이 제일 신뢰가 되고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기존의 시술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화가 보이는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같은 병원에 시술 받더라도 기존의 방식에서 시술 방향을 조금 바꾸거나 피부과를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실 리프팅이라든지 근육 강화 치료, 근육 EMS 리프팅, 그리고 얼굴의 군살 정리 방법 등 의료인의 역량과 장비의 유무에 따라서 장비의 선택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시술도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안의 뜻이 있는 의사로서 저라면 어떻게 노화된 얼굴을 복구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항상 하는데요. 결과를 연상하기 위해서 연예인분들 얼굴을 좀 수정을 해본 사진입니다. 교정 사진은 눈매 교정, 특히 눈꺼풀을 좀 위로 하고 눈꼬리를 좀 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름 교정, 눈밑고랑이나 팔자, 그리고 콧등의 가로선상의 주름, 그리고 얼굴형에 있어서는 볼페임이나 마리오네트 심부볼 교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시술적으로 동안 멘토는 어떤 솔루션을 할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심부볼 교정입니다.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을 이용해서 심부볼을 위에 방향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시술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눈 밑에 고랑지는 부분, 팔자, 그 다음에 입가에 고랑지는 부분의 볼륨은 레디어스라는 시술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윤곽을 교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매, 눈꼬리가 좀 처지고 눈매가 전체적으로 약간 눈꺼풀에 힘이 빠졌죠. 눈꼬리 같은 경우는 실 리프팅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눈꺼풀 올림 같은 경우는 이브 시너지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콧등에 가로 선상에 깊은 주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부젠이라는 레이저 시술을 하는데요. 콜라겐 자가 진피를 재생을 하는 레이저 시술로 반영구적으로 주름을 없앨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킥 시술이 뭐냐 저한테 여쭤본다면 저는 레디어스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콜라겐 감소로 인한 탄력 저하가 눈밑고랑, 팔자고랑, 마리오네트고랑 이렇게 눈에 되게 띄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레디어스로 교정을 해주게 되면 종합적으로 얼굴이 개선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시술은 주기별로 이브 시너지를 이용해서 눈꺼풀 근육과 전두근을 좀 강화시키고 6개월마다 레디어스를 소량씩 보충해주는 시술을 계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병헌님인데요. 지금도 너무 관리가 잘 돼 있으세요. 얼굴살 처짐도 거의 없고 머리숱도 너무 풍성하시고 눈도 반짝거리셔서 되게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나이 대비 한 10살 이상은 어려 보일 정도로 관리가 매우 잘 되어 계신 것 같은데요. 다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예전만큼 젊어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고정 사진에 교정을 한번 해봤는데 눈밑고랑 교정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앞볼 꺼짐이나 옆볼 꺼짐이나 이런 윤곽 교정을 좀 해봤고 입술 전체 크기를 살짝만 좀 더 키운 교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동안 멘토가 이제 시술적으로 어떻게 이미지 교정을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눈밑고랑은 이노플러스라는 장비를 계획을 했어요. 이런 연예인분들은 눈밑지라고 하죠. 하안검 지방 재배치 수술을 정말 꺼려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나면 이쪽 부분이 눈매가 조금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미지가 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시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노플러스 시술은 고주파 시술로 이 지방 부분과 이 눈밑 고랑에 유착된 부분을 좀 풀어주는 시술이라서 눈매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입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예인 분들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시술이고, 우리 일반인 분들도 수술이 좀 두렵거나 눈매가 변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분들은 충분히 시술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안검 교정 시술인데요. 이브 시너지라는 시술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눈꺼풀 올림근을 강화해서 눈이 좀 처지거나 눈매가 좀 졸린 눈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켜주면 눈매가 선명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입술 교정은 입술 필러를 저는 계획을 했는데요. 입술 필러를 소량 1cc 정도만 넣어서 자연스럽게 인매는 그대로 두면서 볼륨감만 좀 개선을 해서 약간 말린 입술을 겉으로 좀 꺼내놓는 정도 변화를 꾀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땅콩형 얼굴이죠. 앞볼 꺼짐이나 팔자 옆볼 패임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레디어스로 볼륨 시술을 좀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게 얼굴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시술만 저한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눈밑고랑 이노플러스 시술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밑고랑이 이병헌님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게 노화된 부위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 부위를 교정을 하면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 시술은 어떤 걸 계획을 했냐면 주기별로 표정 근육 강화 치료, 아까 설명드린 이브 시너지, 그리고 레이저로는 써마지 레이저, 그리고 레디어스를 6개월마다 조금씩 소량씩 보충을 해줘서 빠지는 콜라겐을 다시 충전해 놓고 빠지는 콜라겐을 충전해 놓고, 이런 시술이 가장 얼굴의 이미지를 변화 없이 항상 그대로인 느낌으로 좀 유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가장 핫한 옷겜2 보면서 직업의식이 너무 투철해서 또 우리 가슴 아픈 부분을 좀 들춰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예인분들에 빗대어서 우리 50대가 고민인 부분을 좀 투영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연예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또 어떤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런 얼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노화가 보여서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다라고 예시를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서 오늘 또 무리를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외모에 지적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이제 기분 나쁘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또 고민인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들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좀 답글 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